광주시의회 정의당이죠. 장현주 의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노동계 이야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뭐 참 억울하시겠다,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시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도 억울하다고 하셔서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답답했습니다. 네. 왜 서로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하자는데 밖에서 서로 억울하다는 소리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현장에서 직접 양쪽의 입장들을 다 듣고 하시기 때문에 느끼실 텐데 왜 이런 엇박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상황에는 분명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모른 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답답하고. 누가 모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는 이제 시에서 노동계가 네. 어떤 불참 선언을 했었잖아요. 네. 뭐 선언을 하기 이전에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시에 요구했던 상황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네네.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건데 그 앞에 과정과 이유는 저는 이행하지 않고 네. 왜 참여를 안 하는지 답답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결을 안 해주고 지금 상황만 답답하다고 광주시가 이야기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네. 지금 그 노동계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비밀협상 내용을 공개해달라. 그다음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달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광주시에서 못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 내용이라면 어떻게 보시나요? 만나서 그 더 이상의 내용이 없다라고 이제 시는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까지 뭐 이야기했던 거 협상 내용 연봉 뭐 3,500만 원 수준의 44시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시가 이제 그 공개한 그 내용도 사실은 네. 이번에 9월 20일 날 이제 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그것도 어찌 보면 한 달이 넘게 노동계 쪽에서 어떤 협상이 오갔는지 분명히 내용이 있을 테니 공개해달라라고 했는데 협상한 바 없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계속 부정을 하다가 네. 19일 날 노동계 쪽에서 이전에 처음 검토했던 안이 있습니다. 6월 달에. 네. 그게 이제 연봉 2,100만 원에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제 노동계 쪽에서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다음 날 시에서 그게 아니다. 3,500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는 임금이든 노동시간이든 이런 거 협상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노동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신뢰를 주기 어려운 과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가 의원님 노사 민정이 대타협을 통해서 이뤄냈고 그다음에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끌어가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강주용 일자리 투자 유치라고 이렇게 앞에가 붙어 있잖아요. 그냥 기업 투자 유치가 아닙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처음 됐던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현대도 기아도 보면 국내에 어떤 투자하지 않고 해외 투자가 이제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그것은 국내의 어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이제 자꾸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국내 투자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서로 노사가. 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울산 뭐 공장이나 다른 이제 여기 강주도 기아차, 현대차 임금들이 연봉이 굉장히 8천, 9천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임금들을 다 요구하면서 지금 기업이 그 투자 유치를 하기는 어려우니 그 임금 수준을 좀 서로가 좀 낮추어서 이 합의를 좀 하자. 그 임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투자 유치를 좀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강주형 일자리 핵심이에요. 네. 그러려면 서로가 이제 아까 이제 한국노총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노동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죠. 네네. 어떻게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그렇게 절반으로 깎아가지고 협상을 하느냐 이런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아오신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합의를 해서 강종 일자리 모델을 이제 원칙을 만들어 온 거죠. 네. 그러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현대차 유치 과정에서 그 이제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 과정이 굉장히 저는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어렵고 섬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고 끊임없이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협상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동계와 네. 광주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저는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너무 쉽게 생각하셨지 않나 지금 시에서. 시에서요. 네. 네네. 너무 서둘렀고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노동계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죠. 네. 네. 시는 일단은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 그다음에 노동계가 참여 탈퇴했다라는 부분들 지금 노동계는 탈퇴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정식 그 구조 회의 구조를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광주시가 저기 주관이 돼서 노사민정 이런 회의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멈춰져 있습니다. 네. 민선 6기 때 그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 구조 전체가 다 멈춰 있었던 것이고 네.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이 회의 자체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광주시는 노동계와 소통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전화해서 이야기해서 이거 참여를 해달라. 협약에 체결할 테니 기자회견 뭐 이런 데 같이 참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했던 겁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광주시의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정성에 대한 것이 저는 이제 뭐 보도 자료라든가 기자회견을 네네. 통해서 노동계 참여를 호소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정성이 아니잖아요. 직접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네, 직접 풀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요구한 네. 내용을 미리 이제 좀 해결을 하고 나서 그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한국노총 의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동안 했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야 우리는 참여를 하겠다 했으면 네. 어떤 이야기들이 됐는지 솔직하게 좀 이야기하는 게 먼저죠. 광주시의회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 제기를 의원님이 하셨을 텐데 광주시에서는 네. 어떻게 답변하던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황스러운 게 답답합니다만 또 이야기를 해서 네. 이야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의회에도 제출한 게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어떤 협약 내용이 있었는지. 광주시 측에서 의회에도 제출한 게 없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쭉 했더니 이제 몇 가지 그 언론에 다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답답해하는 거, 저 의회에서 또 답답해하는 것도 네. 여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렇게 큰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은 저는 또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함께 그 회사가 이제 뭐 투자 유치가 결정되고 회사가 만들어지면 함께 이제 이야기해서 결정해야 될 세세한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네. 뭐 기본 원칙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일 텐데 그 정도 기본 원칙들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것으로 이게 투자 유치가 가능한지를 서로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의견도 나누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 다시 말하면 이용섭 시장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이 소통의 방식이 중요한데 그런 게 좀 없다는 이야기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말로만 와라 이러실 게 아니라 실제로 요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이야기됐다고 하는 솔직한 문서상의 어떤 걸 확인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확인이 아직 없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광주 시민들 정말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에 꼭 들어와야 된다. 어제도 이 특성화고 교장선생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간절히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미래의 일자리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광주시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이 청취자분들 광주 시민들께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정말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협상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병훈 부시장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현대와 시와 그리고 이제 협상하는 자리에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그 테이블에 함께 참여하는 이 과정이 그 현대차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시가 현대차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계와 함께 테이블을 가져야만 이건 의미가 있고 그래야 이후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시가. 여러 이제 뭐 기자회견, 뭐 시민들의 요구, 물론 그런 요구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곳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10월 안에 뭘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진행 사항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의회의 장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